안녕하십니까.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퀄컴 크리스티아노 아몬 사장이 그 AMD의 미래를 미리 보여줬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미 몇 달 전에 스냅드래곤 차기 모바일 AP가 이 삼성의 4나노 파운드리로 생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게 아몬 사장의 확인으로 공식화됐습니다. 일단 그 스냅드래곤 명칭이 스냅드래곤 895에서 스냅드래곤 81세대로 바뀌었습니다. 스냅드래곤 뒤에 나오는 숫자를 그 세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개편하면서 바뀐 것입니다. 앞으로 간단히 스냅드래곤 8로 부르겠습니다. 이 스냅드래곤 8 제품이 삼성 4나노 파운드리로 올 것이란 진단은 이 퀄컴의 공식 확인 전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삼성은 이미 퀄컴의 5G 모뎀 칩인 스냅드래곤 X62와 X65를 전량 자신의 4나노 공정으로 따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. 이 모뎀 칩 X62와 X65는 스냅드래곤 8과 짝을 이뤄 탑재되는 칩입니다. 팹리스 입장에서는 모뎀 칩과 모바일 AP를 같은 파운드에 맡겨야 시스템 안정을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. 결국 퀄컴도 이런 논리에 따라서 삼성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. 정작 그 아몬 발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따로 있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바로 아몬 사장이 이 퀄컴은 두얼 파운드리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입니다. 그 아몬 사장은 그 삼성을 칭찬했습니다. 설계 역량과 규모, 공급망 등 여러 요소를 따져봤을 때 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회사 중 하나로 삼성을 추켜 세웠습니다. 하지만 아몬 사장은 그 TSMC도 훌륭한 파트너이며 향후 인텔 파운드리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한마디로 칩을 한 파운드리에 몰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. 실제로 퀄컴은 2019년까지만 해도 스냅드래곤 AP를 대만 TSMC에 전량 맡기다시피 했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최고급 AP인 A 시리즈도 삼성에 물량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. 삼성이 처음 만든 퀄컴의 최고급 AP가 스냅드래곤 888인데요. 바로 5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이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이 퀄컴의 가장 최신 모뎀 칩인 X62, X65와 이번에 나온 모바일 AP 스냅드래곤 8은 전량 다 삼성으로 몰아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요. 하지만 이건 퀄컴 입장에서 수많은 칩 중 하나일 뿐입니다. 이 퀄컴은 이번에 게임기용 칩도 내놓는다고 공개했습니다. 제가 1년여 전쯤에 퀄컴이 대만 업체 에이수스와 손잡고 자체 브랜드 게이밍 스마트폰을 개발해 출시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 게임기용 칩을 출시한다는 것이 와전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. 이 퀄컴은 또 노트북용 CPU인 스냅드래곤 8CX 그리고 스냅드래곤 7CX 플러스도 내놓습니다. 이런 칩들은 대부분 TSMC로 갈 것입니다. 그 인텔의 경우는 미래형이긴 합니다. 인텔은 그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2024년부터 이 퀄컴의 칩 일부를 자신의 그 20옹스트롬 삼성과 TSMC로 치면 2나노 공정입니다. 이 20옹스트롬 공정을 통해서 이 퀄컴 칩 일부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퀄컴은 복수의 파운드리 활용을 공식화하면서 파운드리 간의 경쟁을 시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는 그 AMD, 애플 등 그 TSMC의 물량을 전량 의존하는 그 다른 팹리스에도 시사점을 준다는 생각인데요. 이 팹리스는 기본적으로 파운드리를 경쟁시키는 게 유리합니다. 더구나 삼성, 인텔, TSMC가 캐파 증설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앞으로 공급 가행이 일어날 소지도 다분합니다. 지금은 파운드리가 갑인 세상이지만 그 팹리스가 갑으로 바뀌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 팹리스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춰서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지 않는 파운드리에 떡을 더 줄 하등의 이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때문인지 인텔 팹 겔싱어도 연일 그 보조금을 삼성 TSMC에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겔싱어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 테크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서 미국의 투자를 결정한 삼성 TSMC에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신기를 또 밝혔는데요. 그는 인텔이 현재 반도체 제조업계 선두인 TSMC, 삼성과 경쟁하려면 정부 보조금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3, 40%의 보조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과 경쟁하겠느냐며 인텔은 TSMC, 삼성이 아니라 대만, 한국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. 특히 그 겔싱어는 TSMC와 삼성의 공장이 미국으로 오면 지정학적 위험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인텔에 투자하는 것은 R&D 결과물을 미국이 소유하는 것이라 지원의 효과가 차원이 다르다고도 했습니다. 반도체 IP, R&D, 세금 흐름이 미국에 모두 남아있으려면 인텔을 지원해야 한다고 경쟁사를 저격했습니다. 이런 그 겔싱어의 발언들은
한편으로는 파운드리의 투자 가행의 한 전조,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2024년 무렵이 되면 삼성, 인텔, TSMC 공장이 다 가동됩니다. 이때 팹리스 입장에서는 복수 파운드리 활용을 안 하면 바보로 여겨지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파운드리가 우위인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. 감사합니다.